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이기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with 구글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한국말로 하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인데요. 이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구글이 생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구글에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스페셜리스트 롤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스페셜리스트라는 롤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쪽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덕트나 어떤 솔루션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업의 CIO 분들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따르면 기업 비즈니스의 탑 프라이어리티 3개 중에 최소 2개를 기술팀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제 많은 CIO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의 성장은 기술팀이나 아니면 기술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CIO나 CTO 중 약 80%가 자신의 회사, 즉 기술팀이 필요한 수준의 IT 애자일리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좀 찾아본다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오늘 이걸 시스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전체를 기업의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상단의 약 26% 정도는 혁신을 지원하는 IT 시스템인 반면에 아래에 있는 약 74% 정도는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기업의 많은 IT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운영 효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비용과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빈번한 장애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복구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서비스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구조적 이슈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적 이슈로 인해서 신규 기능의 출시가 오래 걸리면서 타임 투 마켓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이 결국 기업의 민첩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최근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란 무엇이냐 좀 정의를 해보면 가트너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시면 레거시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뭐 리플랫폼이나 리호스팅, 리아키텍처링 이런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결국 비즈니스 애자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최신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프랙티스들을 적용을 해서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변환하거나 새롭게 재작성하는 것 이런 것을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조금 변경한다거나 뭐 코드를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일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적용하는 건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키텍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존의 모놀리스 방식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도메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변경이 많고 이제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모놀리스 대비 고객의 니즈를 더 빠른 속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들로 분리해서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비스들 간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고요. 이 루즐리 커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서비스 모듈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으로 장애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처럼 하나로 되어 있다면 뭐 일부의 변경이 생기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다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수정되는 기능 간의 배포 일정이 맞지 않으면 배포 일정을 조율해야 되고 뭐 그렇다 보면 이제 전체 기능에 대해서 출시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죠. 이제 반면에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게 되면 내가 수정한 부분, 추가된 기능만 이제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신규 기능에 대해서 서비스 단위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타임 투 마켓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여러 특징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기존의 피지컬 서버나 VM들을 사용하셨다면 이것을 이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구동 환경으로부터 이제 추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동작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테이너 이미지 기반으로 빌드되기 때문에 이식성이라든지 재사용성, 이제 공유가 쉬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M 대비 비용 효율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운영하면 되는데 사실 실제 환경에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죠. 컨테이너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노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다 이걸 수동으로 배포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오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이제 디팩토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오픈 소스고 이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의 핵심을 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쿠버네티스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고려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멀티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이제 클라우드 다양한 CSP 벤더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DR이라든지 아니면 각 클라우드 벤더들마다 특징적인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계시죠.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그 기존 워크로드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데 이제 이것을 클라우드로 전체 마이그레이션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이런 다양한 경우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려다 보니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제 다른 환경에 대해서 각각 관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환경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부분도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클러스터를 좀 더 쉽게 관리하려면 이제 통합 관리 환경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관점에서 보면 애자일이나 CI/CD 데브옵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데브옵스 관점에서 스피드와 스케일러빌리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안정성을 좀 높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게 돼야 되는 부분, 속도가 좀 느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이제 도라라고 하는 데브옵스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러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고객들을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인 로우 등급과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 등급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엘리트 등급이 이 로우 등급에 비해서 약 208배나 더 자주 코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코드를 커밋한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되는 시간까지 약 106배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실제 복구되는 시간도 약 2006배가 더 빠르고, 그리고 반영한 코드에 대해서 실패율도 약 7배 정도 낮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게 결국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라, 데브옵스가 잘 적용된 그룹에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엘리트 그룹일수록 더 자주 릴리즈하고, 이 자주 릴리즈한다는 얘기는 이제 변경사항이 더 이제 작아지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배포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또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잘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벤더 락인을 피해야 된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도 이제 오픈소스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특정 벤더의 솔루션을 사다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특정 벤더에 좀 락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가능하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벤더 락인이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벤더 락인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사실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목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여러 환경에서 이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작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 확장성의 관점에서 이런 벤더 락인을 피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앞서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것에 이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술적인 키워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기술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이 뭔지는 이제 대략 알겠고요. 그럼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어떤 솔루션과 어떤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위해서 엔드투엔드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 단계에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좀 더 쿠버네티스 기반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구인 클라우드 코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레거시 환경이 VM 환경이라면 VM 환경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구인 마이그레이트 for Answers,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실행 환경으로 이제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럼 CI/CD 파이프라인에 있는 저희 클라우드 빌드와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잘 개발해 놓은 워크로드들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환경인 저희 클라우드 런과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환경인 GKE,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환경이 있다면 이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깅이나 모니터링 기능들이 들어간 오퍼레이션 수트, 이렇게 가장 앞단 개발에서 실행 그리고 운영까지 전체에 대한 엔드투엔드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월드 클래스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자랑인,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이나 AI 플랫폼 등과 같이 가지고 계신 워크로드를 통합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요 설명드린 각각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들을 디클러티브하게 선언하기 위한 설정 파일인 야물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야물 파일에 대한 작성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들에게 이런 쿠버네티스는 컴플렉스하고 스케어리하고 오버워밍하고 쿠버네티스는 야물이다.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결국 개발자들에게 이제 쿠버네티스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야물 파일을 작성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이런 쿠버네티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코드라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디인 인텔리제이나 V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이런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능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야물 파일, 쿠버네티스에 대한 오브젝트 설정 파일들을 IDE 기반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을 쉽게 생성하는 스니펫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린팅 기능, 그리고 스키마에 대한 검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 환경에서는 코드 작성을 하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가지고 레지스트리에 저장한 다음에 배포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개발 환경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코드에서는 스캐폴드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이런 반복 작업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프로그래밍 개발과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개발, 그리고 빌드, 푸시, 그리고 배포, 디버깅까지 어떤 개발 도구의 전환 없이 하나의 툴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개발하실 때는 이런 클라우드 코드라는 도구를 꼭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도구입니다. 자, 다음은 컨테이너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Migrate for Answers라는 서비스고요. 자, 물론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리아키텍처나 뭐 리코딩 등을 통해서 전체 아키텍처의 변경이나 개발 최적화를 통해서 가는 방법들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VM 환경이었다면 VM 기반의 서비스들을 좀 더 쉽게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쉽고 안정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CI/CD 관련해서는 아래 보시는 많은 뭐 오픈소스나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이미 많이 기업에서 이제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이제 보시면은 뭐 빌드나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이미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배포하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 구글 클라우드 필드에서도 이거와 매칭되도록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형상 관리를 하는 툴, 그리고 뭐 컨테이너 기반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에 빌드나 배포를 하는 툴,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을 정의하기 위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누가 서비스하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라는 거는 저희 이제 구글이 만들었고요. 저희 구글 내부의 클러스터 관리 시스템인 보그라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가 나오기 이전 약 15년 전부터 계속 운영해오던 이 보그라는 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해서 CNCF 재단에 저희가 오픈소스로 기증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2015년에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로 1.0이 이제 런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GK도 한 달 뒤 2015년에
이제 서비스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CSP 벤더들의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중에서는 저희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약 40억 개의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계속 새롭게 런칭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구글의 많은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에도 여전히 이제 구글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에서도 구글이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가 GK 위에서 빌드되고 현재 테스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저희 구글은 쿠버네티스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구글의 많은 서비스를 운영해 오면서 오랜 시간 이런 운영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단지 매니지드 서비스로 해서 모두 다 동일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어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쿠버네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냥 DIY로 그냥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죠. 근데 직접 해보시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스터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직접 운영, 그리고 워커노드까지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보안이나 버그 패치가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시려면 로깅이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굉장히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좋은 쿠버네티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형 쿠버네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해드림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은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쿠버네티스의 강력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운영적인 부분을 빼고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리형 쿠버네티스가 단순히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운영만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글은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운영 관리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글의 SRE 엔지니어링의 운영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기능들을 GK에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에 보시면 뭐 보안이라든지 뭐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뭐 네트워크,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이런 운영의 다양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일반 쿠버네티스에 없는 추가적인 많은 기능들, 저희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운영 경험들이 포함된 다양한 기능들이 GK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GK는 일반 쿠버네티스를 단순히 운영 관리해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추가적인 기능들을 GK에서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기존에는 스택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이런 운영 툴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리네임 돼서 이제 오퍼레이션 수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로깅, 그리고 에러 리포팅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APM 기능인 뭐 트레이스나 디버거, 그리고 프로파일 기능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기 위한 통합 솔루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이 오퍼레이션 수트만 갖고 있으면 뭐 로깅부터 모니터링, 뭐 에러 얼럿을 받는 부분, 그리고 APM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발 단계에서 운영 단계까지 이런 다양한 프로덕트와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소스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결국 저희는 엔소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각 서비스들을 각각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소스라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엔소스는 저희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이고 저희 내부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소스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온 애니웨어, 즉 여러 환경,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런 여러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하게 되면 여러 환경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이제 엔소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소스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모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어떤 기술 스택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아랫단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하게 실행하려면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가 필요하겠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아래 환경을 한 단계 추상화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들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숫자가 많아졌을 때 잘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 이제 쿠버네티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로깅이나 에러 얼럿, 그리고 APM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클러스터를 동시에 운영하려면 이런 운영에 대한 기능들을 통합된 뷰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뭐 로그를 봐야 되는데 3개의 시스템을 쓴다고 해서 3개 시스템 각각 다른 환경에 들어가서 뭐 로깅을 보고 모니터링을 보면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합된 뷰를 통해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에 대한 뷰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리에 대한 부분. 이제 기업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설정 파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 환경에 각각 수동으로 적용하다 보면, 수동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접 적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GitOps를 통해서 이러한 배포나 운영에 대한 모든 설정 파일들을 코드화해서 Git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자들은 단순히 Git에만 적용하게 되면 여러 환경에 자동 적용되는 이런 운영 방식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오디시라든지 아니면 적용된 설정에 대해서 뭐 롤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GitOps를 통해서 제공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시스템들을 운영하다 보니 뭐 타 시스템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서는 뭐 이제 IAM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코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함수 호출하던 것을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들로 잘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복잡도,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파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서비스 메쉬, 이제 이스티오라는 오픈소스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서비스 메쉬 기능,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쉽게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한 K네이티브 기반의 이제 서버리스,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시다 보면 모든 걸 다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으시죠. 뭐 상용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변환해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기능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여러 멀티 클러스터 환경으로 이제 부하 분산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로드 밸런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의 운영 툴, 어떤 로깅이나 모니터링을 보는 거에 대한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여러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 즉 통합 관리 툴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코드와 같은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디벨롭먼트를 위한 개발 툴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CI, CD에 대한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결국 앞서서 소개드린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에서 나왔던, 정의했던 그런 기술 키워드들이 결국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스택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기술 스택에 각각의 매핑되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을 엔소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는 저희 엔소스에 대한 이제 구성 요소들인데요. 이제 가장 아래에 보시면 아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보신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냥 VM 없이 베어메탈 환경, 그리고 이제 VM을 사용하신다면 VM웨어 환경,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는 타사 멀티 클라우드인 뭐 AWS나 애저 환경,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런 클러스터까지도 저희 엔소스에 포함시켜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 뭐 쿠버네티스나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가장 위에는 뭐 개발에서 운영까지 이런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환경에 대한 설정 파일들이나 애플리케이션 팔리시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GitOps 기반으로 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팔리시와 컨피그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 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보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관리들. 결국 이렇게 엔소스는 이런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 키워드들을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온 애니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하시게 되면 뭐 컨시스턴시를 맞춘다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운영 관리를 하는, 이렇게 엔소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의 기술 키워드 중 가장 마지막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벤더 락인을 피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저희 엔소스 같은 경우는 주된 서비스인 그 쿠버네티스나 GK나 엔소스 서비스 메쉬, 그리고 클라우드 런 같은 서비스들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런 벤더 락인을 피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엔소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저희가 포레스트를 통해서 엔소스를 사용하셔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한 고객분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기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엔소스를 사용한 이후에 이제 운영 비용 절감이나 어떤 개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대비 약 4.8배 ROI가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 대비 한 13배 정도 신규 기능에 대해서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약 55% 정도 이렇게 효율성,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엔소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효과를 얻었다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 적용한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면, 여기는 이제 파이낸셜 쪽에서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에는 이제 쿼털리로 배포를 했다면, 이제 적용하고 나서 이제 먼슬리까지 됐고요. 이제 곧 이제 위클리까지. 결국은 실제 배포 주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타임 투 마켓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 쿼털리에서부터 위클리까지. 그래서 약 기존 대비 13배 정도 타임 투 마켓이 이제 굉장히 빨라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파이낸셜 쪽인데 약 300개 이상의 서비스를 각각 이제 관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컨시스턴시를 보장해야 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엔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중앙 집중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로 관리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고요. 자, 여기는 포브스라고 해서 미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뭐 퍼포먼스나 스테이블리티가 이제 향상이 됐고 릴리즈 사이클이 이제 2배 이상 빨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들의 주당 약 50시간 정도, 50시간 이상 운영에 대한 이런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저스의 케이스인데 저희도 뭐 국내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치킨 이런 집에 이제 좀 불이 나죠. 이제 굉장히 맛있게 먹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볼 기간 동안에는 이런 피저스의 피저 이제 주문 사이트에 트래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큰 장점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게 이제 프로세스 기반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피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수로 서비스를 운영할 정도의 워크로드만 운영을 하다가 트래픽이 갑자기 스파이크 칠 때는 빠르게 스케일 아웃 될 수 있어서 이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빠르게 워크로드가 증가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객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일반적으로 빠른 타임 투 마켓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운영이나 개발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 결국 저희 엔소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저희 엔소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좀 더 쉽고 편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레거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해보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